민주당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시키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대법관 증원이 정치인들 말고요,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언급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대법관 증원은 정말로 환영할 일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대법원으로 사건이 가잖아요. 그럼 75% 이상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달랑 두 쪽이에요. 첫 장은 사건명, 원고, 피고, 이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주문 나오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여기서 상고라는 말 뜻은요, 1심, 2심, 3심 할 때 최종심인 3심을 우리가 상고라고 하고요. 1심은 보통 그냥 1심, 2심은 항소심, 3심을 상고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으로 판결 이유 부분 한번 볼게요. 달랑 이 한 장이 끝이에요. 한 장도 아니라 뭐 A4 반장이잖아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서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사항 등으로 심리 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상고 이유가 중대한 법령 위반을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 불속행이라는 이유만을 달아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 기록을 전부 봤는데 상고 사유가 없어서 상고를 기각한다. 이게 끝이에요. 지금 대법원 사건의 75%가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입장에선 납득이 가시나요? 내가 상고 사유로 주장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어떠한 이유에서 법에 부합하거나 혹은 부합하지 않는지, 상대방은 무엇라고 항변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항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지 이 대법원 판결에 수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변호사 생활 12년 하면서 이런 상고심 판결들을 반복적으로 받아보니까요, 대법관들이 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기는 하는지, 쟁점들에 관해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될지 고민을 해보기는 했는지 정말 의문이 많이 가더라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 재판이고, 그 중에 최고 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의 75%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긍할 수 있습니까? 해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30명으로 증원되면 이런 2장짜리 판결문이 나올 확률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더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단 2장짜리 판결문만 쓰는 걸 좀 막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대법관이 증원됐는데도 증원전과 똑같이 성의 없는 판결문을 써내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결과 상고심 판결에서도 1, 2심하고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무슨 주장을 했고 거기에 관해서 어떠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이 판결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쓰게끔 법적으로 강제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하려고 그러면 어쩌면 대법관이 30명 이상으로 증원돼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대법관이 많이 뽑혀도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게끔 좀 법안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 104조를 보잖아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대법관들만 임명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대법관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들을 예를 들어보면 국회나 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대통령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눠놓고요. 거기서 추천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대법관을 추천 혹은 제청할 수 있는 기관을 다양하게 확대시킨 다음에 이 대통령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대법관 후보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만 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임명해줘야 한다는 제도를 두게 되면 대법관들의 정치적 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번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정책은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측면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법관이라는 이름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대법관들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만 정책을 밀어붙이지만 말고 대법관들의 정치적인 다양성이나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도 좀 귀를 기울여 가면서 정책을 실현시킨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